좋아요, 구독. 네, 뭐 아시다시피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CPI 영향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톡 튀어오른 그런 큰 흐름은 없었지만 무난하게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의 그런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7월 CPI 지수가 3.2% 오르면서 1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오르긴 오르는데 얼마만큼의 오르냐 이게 좀 중요했었는데 항상 투자자분들이 지표 발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가져왔는데 이번 발표는 특히나 이 9시 30분을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준 당국자의 발언도 있었고 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 그런 폭을 조금씩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 3.3에서 3.4%였는데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소식에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CPI는 작년 6월에 9.1%를 기록한 이후에 좀 꾸준히 내림세를 보여왔는데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게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CPI가 둔화하고 있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근원 CPI 긍정적이었죠. 시장 예상치는 4.8%였는데 4.7%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장중 90%를 웃돌았는데요. 마감 시점에는 88.5%에 달했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으로 11.5%에 달했는데요. 이번 CPI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해 주면서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도 아직은 좀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CPI 발표 이후에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위축을 시켰죠. 데일리 총재가 CPI가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한 거는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지점이 아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하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더 오래 동결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다음 회의까지 나오는 지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떤 걸 예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지난번 연준에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지표를 많이 참고할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에 더욱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CPI 발표 이후에 소폭 하락은 했지만 이후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30년물 국채 이제 입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물 가격이 하락한 게 국채 금리 상승에 일조를 했고요. 데일리 총재 발언, 또 금리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실업보험 청구자 지수도 예상치보다 좀 많이 늘어났죠. 전주보다 2만 1,000명 증가한 2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번 수치는 예상치 23만 명을 웃돌았다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 CPI가 3.2, 코어 CPI가 4.7 이 정도로 지금 나오면서 시장은 여전히 한 90% 정도는 이제 동결을 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디즈니 주가가 반등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 실적 발표를 했죠. 좀 매출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입니다. 지난 분기에 7.9%의 구독자 감소가 있었지만요. 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가격 인상과 또 계정 공유 금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월가에서는 이 월트 디즈니가 대대적인 좀 체질 개선에 나서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금지를 하면서 구독자 수도 좀 증가를 하고 실적에 매출에 좀 영향을 줬는데 그런 모습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OTT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계정 공유 금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어질지 그에 따라서 매출 상승이 같이 좀 나올지 계속해서 같이 묶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되는 뉴스도 있죠?
네, 엔비디아, 자, 미국의 이 반도체 지수들이 지금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7%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좀 놀랐습니다. 꼬리를 위아래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단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하고 아래 꼬리도 엄청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좀 보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가격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죠. 장중에 그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전날에도 이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면서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중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이 생성형 AI 관련주가 좀 버블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월가의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 버블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버블이 곧 터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 월가의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200% 이상 폭등을 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닷컴 버블, 비트코인 버블 등등등 지난 100년 동안 약 70개의 버블을 분석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자산 가치가 154%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준치에 좀 비춰볼 때 엔비디아가 200% 폭등한 게 버블이 좀 마지막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퀄컴도 0.82%,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AMD도 0.2% 정도 각각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좀 하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말이죠. 제가 좀 차트를 좀 하나 띄워보고 싶은데 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9% 정도 이렇게 좀 슬금슬금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애플도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금방 봤던 엔비디아 제 주가 차트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론이 이렇게 좀 슬금슬금 내려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HBM 해가지고 AI 관련되는 이제 반도체 칩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디램이 하반기에 돌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어쨌든 이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좀 같은 흐름을 보이기는 보다 지금 투자 그 시장에서도 의견이 각각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심리 또 위축과 좀 기대감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과 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도 있고 같은 그 섹터에 묶여 있더라도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볼 때 우리가 차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 지점 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느냐 다시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좀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 알리바바로 좀 가볼까요? 알리바바가 반등을 많이 세게 했습니다. 네, 알리바바 거의 뭐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 좋게 나왔죠. 2분기에 2,342억 위안 매출에 이 주당 순이익은 17.37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예상치는 2,247억 위안이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14.59 위안을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치를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 매출이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분기 매출 성장률이 0.3%에 그쳤던 걸 감안을 하게 된다면 알리바바가
이 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좀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한 게 이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또 세계 2위 경제국 아니잖아요. 지난달에 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알리바바의 주력인 온라인 쇼핑 동력이 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조금 앞으로 이어질 주가 상승은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알리바바까지 좀 들어보고요. 이제 그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이렇게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오히려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지금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변동성이 좀 줄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인판이 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그래도 어제는 3,986만 원 선까지 좀 오르면서 이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좀 고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거는 이 무디스가 미국은행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좀 영향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화폐 중심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흔들리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다시금 부각되면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반짝 이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의 흐름들도 조금은 코박 토큰, 빅토렌트, 등등등 알트코인의 흐름들 조금은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당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는요 모두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소식 들어봤고요. 최근에 그 SEC, 미국 SEC에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을 자꾸 뒤집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좀 있습니까? 네, SEC에서 지금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 SEC가 법원 판단에 항소 요청을 하고 이제 또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에 증권성 가상자산에 대해서 미국 내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슈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SEC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소송에 그 소송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항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를 거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거래소를 거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할 때는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었죠. 그래서 SEC는 2차 시장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된 리플도 좀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를 통해서 좀 상황이 바뀌게 될지, 또 리플의 상승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좀 가상자산의 움직임은 어떨지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SEC로부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7종의 미국 내 거래를 이제 중단을 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중단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급변하는 규제 환경을 고려해서 상장된 가상자산들을 계속해서 좀 평가를 해왔는데, 최근에 좀 사건들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변화를 좀 주기로 했다라면서 이 같은 발표를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